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9번째 시간에는 에세이 영작 스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2를 실제로 어떻게 전개해서 쓰는가 그런 스킬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의견, 입장, 그런 표현을 할 때 영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태스크2의 필수 요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제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응답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남들 의견은 이렇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내 의견은 이래, 남들 의견은 이럴지라도 내 의견은 이러저러한 근거 때문에 이래 라고 꼭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서론이랑 결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오버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줘야 됩니다. 한 줄 평 같은 것들. 그렇죠? 한 줄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자, 본론 부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칠 만한 그런 논거 또는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써주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려는 그 주장을 너무 좀 흩뜨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많이 쓰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써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면요. 그냥 손글씨 빠른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 사회현상이 그렇다. 네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나 또는 사회현상 같은 것들 이야기해서는 과제응답 부분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자신의 입장 밝히기, 자, 요게 첫 번째예요. 내가 찬성이나 반대다. 아니면 무슨 어드밴티지보다 디스어드밴티지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라인 잡는 것까지 우리가 잘 한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론 이제 쓰는 걸로 바로 들어가셔야지 이런 내용 없이 들어가시면요. 정말 막 글이 산으로 가고 아까는 긍정이라고 했다가 지금 부정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촉박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견이나 추측의 부사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사 표현들이 보통 라이팅에 있어서 포멀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personally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probably 아마도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probably를 그냥 아마도 이렇게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그럴 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반반 정도의 확률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높아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야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여기 지금 예문에 나온 것처럼 personally가 나왔으면 I가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자동으로 personally I 한꺼번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 believe this is a good idea.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믿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이나 추측의 조동사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would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래 아마 이럴 거야.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때 많이 씁니다. could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might도 많이 쓰이고 may도 많이 쓰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즉 반반 정도 확률을 나타내는 게 바로 may나 migh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네요. This could be a good ide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의견이나 추측에 수식어구를 사용하자. 자, 이런 내용인데요. In my view. 자, 내 의견으로서는 in my personal opinion.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personally I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In my view, this is a good idea. 이것은 내 의견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이해, 추측에 그런 동사들 한번 사용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하게 믿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believe 많이 쓰이고요. feel, 그 다음에 think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에 be convinc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be convinced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비해서 비교적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잘못해서 convinced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convince는 남을 확신시켜주자요. 그래서 내가 뭐뭐라고 확신한다라고 사용하시려면 be convinced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확신시켰다. 약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헷갈릴 것 같으면 차라리 세련되더라도 안 쓰는 게 나으세요. 헷갈릴 거면 쓰지 말고 외울 거면 제대로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feel that this is a good idea. 이거는 강하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believe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해를 나타낼 때 나는 뭐뭐라고 깨달았다, 뭐뭐라고 이해한다 라고 할 때는 realize, understand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다 똑같으니까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추측을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것들에 비해서 확신이 조금 적은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넌지시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suspect, suppose 이거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 suspect that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장 쓰는 방식들을 다 조금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법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 정리 부분은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세 관련된 것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문장을 명사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절이나 문장, 그렇죠? 절이나 문장을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절을 하고 제가 괄호 쳐놓고 문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절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그런 문장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되려면 완전히 마침표까지 찍어야 돼요. 하지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그 절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보어는요. 문장 단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명사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문장을 어떻게 명사로 변환하느냐? 자, 그럴 때는 that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tha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문 가보시면 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Every situation is different could be true.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장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문장은요.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선 이미 is 하나 들어가 있고요. could be true 이런 식으로 could be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문입니다. broken English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주어 자체를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that을 붙여주셔야 돼요. That every situation is different could be true.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가 됩니다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장 해석을 할 때 선생님 문장에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씩만 나온다고 하는데 동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주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해석이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문장 자체를 그렇죠. 명사 형태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I understand that. 그렇죠. understand의 목적어 형태로 문장 자체를 that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적어로 만들어줬습니다. Every situation is different. 문장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ason is, 자, reason is라고 했고 그 다음에 every situation is different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보어를요. 여러분들이 앞에 that을 사용해서 이것도 문장이지만 명사 형태다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꿀 일이 정말 많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은 딱딱 명사로만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거 베껴쓰기 같은 거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염두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 및 문장 영작 스킬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패러프레이징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패러프레이징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점수가 감점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왜 감점이냐면요. 일단은 얘네들은
뭔가 이제 베껴쓰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단의 그 흐름에도 맞지 않고 뭐 카운팅에도 넣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감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 변경하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이긴 한데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위험하다고 했죠?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단어 변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단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op, store 이런 것들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하죠. market, shopping mall, shopping center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문장에 맞게 그리고 앞뒤 흐름에 맞게끔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 있어요. 능동이면 수동으로 바꾸고 수동은 능동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또는 구와 절을 서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People speak English all over the world.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일단 보니까 능동이네요. 능동. 사람을 주어로 하면 능동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다면 English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 by people이 빠졌나요?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당연히 사람들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by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꼭 밝혀줘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능동, 수동 바꿔가며 쓰실 수 있겠고 재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과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완전히 다시 문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예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adays, 요즘에 people waste a lot of food, 많은 음식을 낭비하고 있다, 버린다. That was bought from shops and restaurants.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식당이나 상점에서 구매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단어 변경 이야기를 했어요. Nowadays, 이게 바로 these days 이렇게 바뀌었네요. people, 네, 사람 똑같고요. throw away, waste를 throw away 이렇게 바꿨죠. A lot of food that was purchased, 그렇죠. 샀다, 요거를 bought를 purchased로만 바꿨네요. From grocery stores or restaurant. 레스토랑은 딱히 바꿀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아예 변경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days 똑같네요. People throw away a lot of food that they buy from grocery stores or order at restaurants.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단위처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한 거를 볼 수 있겠고요. 아예 제작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adays 이걸 everyday 이렇게 바꿨네요. everyday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이런 뜻이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매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illions of tons of food. 상당량의 라고 이야기할 때 millions of tons o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숙제 얼마나 했어? 숙제 많아? 라고 할 때 tons of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구어체에서 좀 쓰는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많은 양의 라고 얘기할 때 tons of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Food are wasted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매일 수만 톤의 음식이 버려진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대주제문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아까 앞에서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셨으면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은 두 갈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자신의 전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때 in my opinion, in my view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방식은 앞으로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is essay discusses, 우리 이거 배웠었죠? discusses. 그래서 논의해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 essay, 이 에세이는 will attempt to look into. look into는 들여다보겠다 라는 뜻인데요. 자세하게 분석하고 살펴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ttempt to look into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완전 재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 핵심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question is 그 문제점이 뭐냐면 논점이 뭐냐면 whether 뭐뭐 or not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r not은 생략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o.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advantages, disadvantages 이거 쓰셨으면 뭐뭐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때는 to를 사용하셔야 돼요. about 쓰시면 안 됩니다. of 여기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장점, 단점, to 이거 쓰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이제 문장에 제시된 거, 문제에 제시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왜 버린다고 생각하냐? Why do you think people throw away food? 라고 하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So what can be done to reduce the amount of food wast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라고 할 때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앞에 물론 paraphrasing 같은 거 하고 뭐 배경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is phenomenon would lead us to some applicable solution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본문 전개 내용으로 내가 가보겠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this essay discusses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뭐 하겠다 will discuss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he reasons people waste food 이런 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아예 다 바꿔서 재해석을 해버린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causes and solutions related to these issues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이거 통째로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것들 통째로 조금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원인과 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가 있다. 그 다음에 뭐뭐와 관련된 relate to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본론인데요. 본론은 서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보다는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정형화된 코스로 알려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템플릿 외워쓰기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본론 구성은 3개를 써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론을 한 2개 정도만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문장만 잘 쓰시고 논리가 잘 맞는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각 본론은 주제문, 토픽 센텐스와 근거문, supporting sentence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주제문과 그거에 대한 근거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나 경험담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supporting details가 example이나 experience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이 사실적인 내용이다 이걸 증명하려면 경험이나 증거 같은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증거 같은 거를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뭐 신문을 스크립해서 가져간다든지 뭘 오려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단의 마무리 문장은 요거는 제가 또 옵셔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서론이랑 너무 똑같이 서론이래요. 자, 토픽 센텐스랑 너무 똑같은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과 응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앞문장, 뒷문장 서로 뭔가 안 섞이고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도 문단 구성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좋은 문단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부사어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앞뒤 문맥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어구는 보통 문장이나 문단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어구들이 많죠. 그래서 on the one hand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할 때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컴마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 단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In other words 이렇게 쓴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즉 바꿔 말하면 이건 언제 쓰면 좋냐면 토픽 센텐스가 되게 짧고 간결할 때 이것만 봐서는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this case first to begin with 그 다음에 second, final 이런 것들 있죠. 책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연결어구를 사용해서 문장을 전개해 나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 부분에서 주의할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어구를 너무 자주 반복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일단은 뭐 반복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피하고 피해도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 서론에서 썼던 똑같은 문장 쓰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 쓴 단어는 두 번 다시 쓰면 안 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키 핵심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 외에는 대체할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한두 번 반복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런 어구가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 아무리 똑똑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주셔야 돼요. 걔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약을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내가 뭐 찬성하든 하지 않든 일단 본론에 쓴 내용은 전부 다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만약에 썼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문법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인데요. 분사 구문을 쓰면 조금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면서도 한눈에 들어오게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단어 수를 하나라도 늘려야 되는데 왜 간결하게 쓰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글자 수만 늘려서는 좋은 점수 당연히 받을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250장 넘어야 되겠지만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간단하게 우리가 한눈에 보이도록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Satellite in space.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orbit the Earth. 지구를 돈다. While they watch us.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while 주어 동사를 쓰셔도 문법에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문장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씁니다. 요거를 나타내시려면 watching us. watching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인공위성이 우리를 보면서 지구 궤도를 돈다. 주어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they가 뭘 얘기하는 거죠? satellite,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watching, ing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주동사의 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satellite in space orbit the earth, 그 다음에 while을 그대로 써주는 경우도 있네요. while watching us, 이런 식으로. 자, while을 왜 썼을까요?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while을 쓴 것뿐입니다. while은 생략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다, while 쓰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거는 주어가 두 개가 같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보시면 with 분사 구문이 나와 있어요. with는 언제 쓸까요? with는 뭐뭐와 함께라고만 알고 계시면 절대 이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인 채로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만약에 다르다. 아까는 주어가 같았잖아요. 지금은 주어가 만약에 다르다면 with를 쓰셔서 나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with 다음에 부사절 주어를 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달라버린데 여기서 주어를 생략해버리면 주어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절 주어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ith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뒤에 주어나 동사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명사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An improved higher education system. 그렇죠? 그래서 향상된 고등 교육 시스템이 can be achieved.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When more universities offer greater opportunit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뭐뭐 할 때라고 여기 나왔어요. 주어가 다르죠. 일단은 more universities off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greater opportunity for more studen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주어가 달라버릴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만 보시면 이것만 이제 바뀐 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With more universities offering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서 주어나 동사라고 부를 만한 말이 있나요?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more universities 주어가 있고요. offering 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인 상태로, 뭐뭐 할 때, 뭐뭐인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반대라면 어떨까요? 반대로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만약에 그런 거라면 without이에요. 그렇죠? 반대 의미로는 without이다. 그렇죠?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할 때는 without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샘플 퀘스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제 다 보셨죠? These days, 요즘에 people throw away a lot of food.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They buy from grocery stores or order at restauran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아까 봤었던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왜 버리냐, 그리고 음식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게 좋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원인은 일단은 저비용의 높은 작물의 수확량이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음식을 이제 수확하는 게 훨씬 용이해졌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가 너무 싸서 그렇다. 너무 값싸서 사람들이 많이 버린다. 이런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결책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음식 낭비를 규제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광고를 하면 된다. 그렇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공익광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음식 낭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킨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런 것도 우리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 방법까지 논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쉬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많은 양의 음식을 낭비한다. 일단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음식을 많이 낭비하죠. 그래서 people in affluent countries, rich countries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된 단어 이렇게 외워보시도록 할게요. Waste a tremendous amount of food. 그 다음에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 Identify the numerous reasons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할 때 알아보다 explore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처음에다가는 원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단 2개로 작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의 높은 작물 수확량.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Produce high yield of crops. crop이 바로 작물이죠. 그 다음에 저비용의 오브 쓰지 마시고요. at a low cost. 그렇죠. 낮은 금액이라고 그 지점을 딱 설명하는 거. 바로 at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가격이 하락한다. Food prices have dropped. 그렇죠. 그다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싼 패스트푸드를 선택해요. People are opting for cheap fast food. 그렇죠. 음식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2번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론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음식 낭비에 규제를 하고 벌금을 매긴다. 자, 벌금은 fine이라고 보시면 돼요. fine. 그렇죠. 그래서 impose, 특히 규제하다, 벌금을 물게 시키다. impose예요. impose,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impose regulations on the wasting of food. 그리고 fine을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나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SNS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 거를 안 했네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음식 버려지는 것을 많이 봤다. 개인적인 예 같은 것들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소셜미디어나 광고를 통해서 음식 낭비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켜야 된다. 자, 이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셜미디어, SNS 이렇게 쓰는 것보다 소셜미디어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겠죠. or advertising 또는 어떤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raise public awareness 이것도 아예 통째로 지금은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about food wast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앞부분에 쓴 거 위주로 해서 요약해서 요약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음식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장, 마무리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더 많은 대중인식과 정부의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있지만 이런 문제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가시면 밝고 긍정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흐름을 통해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두 문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써도요, 이게 몇 장가 싶지만 292자, 그렇죠? 250자는 훨씬 넘었어요. 글자 수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그 강의 내용이 지금은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액추얼 테스트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